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국내 최대 기계산업단지인 창원 국가산업단지도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경기 불황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공장 일부를 임차해주는 곳이 늘고 있고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팔린 공장도 크게 늘었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 산단의 한 중견기업이 운영하던 주물 공장입니다. 채산성 악화와 환경민원 탓에 사업을 중단하고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9만 제곱미터가 넘는 공장을 사려는 업체가 없어 지금은 공장 일부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채산성도 안 맞으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경영진에서 판단을 한 것. 그때 있었던 인원들은 본공장으로 다 전원 배치하고요. 에스텍 중공업 등 3만 제곱미터가 넘는 대형 공장터 7, 8곳이 매물로 나와 있고 소규모 업체는 더 많습니다. 전가세가 심하죠. 매물이 많이 늘어났죠. 팔고 하려고 하는 그런 매물이 실질적인 매물이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산업단지 내 공장터를 추가로 분양하면서 자가업체 수는 증가했지만 임차업체 비율은 오히려 지난 2013년보다 늘어났고 지난해와 올해 거래된 공장터도 183건에 달합니다. 임차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수도권에 비해서는 아직은 낮지만은 이러한 추세가 이제 장기적으로 간다 하면은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라고 이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팔려고 내놓거나 임대로 나오는 공장들이 늘면서 식당과 상가 등 주변 실물 경제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10그릇 가던 데서 5그릇밖에 안 간다든지 한 30그릇 이렇게 나가던 데서 20그릇도 안 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조선산업과 함께 경남의 주력 산업인 기계산업마저 장기 침체라는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지난해 4대 강에서 국제 기준치의 수백 배에 달하는 녹조 독성 물질이 검출돼 논란이 일었는데요. 최근 해외 연구진이 낙동강 물고기에서 이 독성 물질이 축적된 사실을 확인해 발표하면서 사람에 대한 2차 피해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대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8월 어민들이 생존권을 보장해달라며 수상 시위에 나섰습니다. 4대강 사업 이후 물고기 씨가 마른 데다 녹조 독성 물질 마이크로시스틴이 강물에서 검출됐기 때문입니다. 찝찝할 정도가 아니죠. 과연 아는 분들한테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고기를 잡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녹조의 주 원인인 남조류가 사멸하면서 발생하는 마이크로시스틴은 간 괴사까지 일으키는 독성 물질. 일본의 한 대학 연구팀이 지난해 수거한 낙동강 물고기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축적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내장과 간에서 1g당 1에서 5 마이크로그램가량 검출됐다는 건데 세계보건기구 WHO 기준 몸무게 50kg 성인의 하루 한 개 섭취량은 2 마이크로그램 이하입니다. 마이크로시스틴에 오염된 어류를 섭취한 포식자의 2차 피해는 이미 국내외 학계에서 확인된 상황. 특히 마이크로시스틴이 끓는 물에도 소멸하지 않아 사람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しかし分解されにくい、そして科学的に安定な物質なので、ボイルしてもなくなったり減ったりすることはありません。 정부는 먹는 물은 정수를 통해 문제가 없다지만 어류 섭취 등 다양한 경로로 인체 축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창원 서부경찰서는 농촌 빈집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53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3일 창원시 의창구에서 잠기지 않은 부엌문을 통해 농촌 빈집에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 400만 원어치를 훔치는 등 16차례에 걸쳐 1,100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창원에서 운전자 과실로 추정되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의 한 하천 옆 도로에서 53살 홍모 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3m 아래 하천으로 떨어져 운전자 홍 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반쯤 창원시 남양동에 있는 한 이면 도로에 주차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은 승용차가 내리막길을 10m가량 밀려나면서 81살 오모 씨를 충돌해 오 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주차장에 쓰러져 있는 행인을 자동차로 2번 치어 숨지게 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48살 유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6월 창원시 동읍의 한 주차장에서 쓰러져 있던 34살 최모 씨를 2차례 치어 숨지게 하고 도망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초등학생 2명이 경찰관에게 캔커피를 주는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등굣길 교통 정리를 하는 경찰관 아저씨가 고마워 선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허성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 오는 날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파출소에 찾아온 초등학생 2명.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갈팡질팡 한참을 서성이다 비만 흠뻑 맞습니다. 5분 뒤 CCTV로 지켜보던 경찰관이 안으로 데려왔지만 여전히 긴장한 아이들. 경찰관을 향해 어렵게 내민 봉지에서 나온 건 따뜻한 캔커피 5개입니다. 서로 이웃인 아이들은 매일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 아저씨에게 선물을 주기로 하고 사흘치 용돈을 모았습니다. 경찰관 아저씨들이 추운 날씨에 등하굣길에 교통정리를 하시느라 고생하셔서 고마운 마음에 경찰은 고마움의 표시로 아이들에게 학용품을 선물했습니다. 열심히 치안 활동을 하겠다고 약속도 했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고맙고 아름다워서 제가 다시는 이런 거 사오지 말라고 캔커피가 너무 달콤하고 맛있어서. 이런 모습이 담긴 영상은 최근 SNS에 퍼졌고 조회 건수 120만 뷰를 기록할 만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KBS 뉴스 허성권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6년 한 해를 정리하는 연속기회, 경남의 자연재해를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남해안은 고수온과 콜레라로 쑥대밭이 됐고 태풍 차바의 위력에 잇단 지진 공포까지 실감하며 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폭염에 바닷물 온도가 최고 33도까지 오르면서 양식장마다 폐사한 물고기들로 가득 찼습니다. 지난 여름 경남 양식장의 고수온 피해는 모두 704만 마리, 피해액은 90억 원을 넘었습니다. 아무런 방법도 없고 제가 12일 날 얼음을 사가지고 우리 고기 그물망에까지 이어보게 됐습니다. 답답한 심정에. 서해상 가상 15년 만에 콜레라가 발생하면서 횟집 450여 곳이 타격을 입고 그날부터 물회를 찾는 손님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타격이 크다는 거죠. 남해안 관광업계가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지난 9월 대학 도서관, 공부하던 사람들이 황급히 대피합니다. 연이어 발생한 지진에 더 이상 경남이 안전지대가 아님을 실감했습니다. 두 번째부터는 창문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도 나가고 하니까 나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10월엔 강력한 태풍 차바가 경남을 휩쓸었습니다. 산더미 같은 큰 파도가 해안가를 덮치고 순식간에 들이닥친 파도에 물바다가 된 조선소도 초속 30m의 강풍에 가동이 멈췄습니다. 실내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일도 안 되고 하니까 이제 나가라고 하네요. 그냥 그래서 나왔습니다. 이딴 자연재해에 피해가 잇따르면서 행정당국의 늑장 대처와 허술한 대비책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하늘빛은 깨끗하지만 공기가 무척이나 차갑습니다. 현재 창원의 기온 0도, 일부 내륙 지역은 영하 3, 4도 안팎까지 떨어져 한겨울 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까지는 1월 하순의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은 토요일과 일요일 연말 연시를 기점으로 조금씩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훈훈한 날씨 속에서 2017년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북한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현재 상공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지만 기온이 낮은 북서 내륙을 중심으로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습니다. 아침까지는 교통안전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동부 지역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김해 영하 1도, 창녕과 의령 영하 4도까지 떨어졌습니다. 한낮에는 거제와 김해 6도, 창원과 창녕 5도 선으로 평년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공기는 한층 차가워졌습니다. 진주가 영하 4도, 거창은 영하 6도까지 떨어졌고 낮 기온은 사천 7도, 진주 6도, 거창 4도에 그치겠습니다.
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물결은 최고 4m로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고성군이 내년 1월 1일부터 동해광장 교차로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3개 구간의 노상 공영 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합니다. 밀양시가 조류 인플루엔자 AI 사전 예방을 위해 내년 2월 말까지 예정됐던 수렵장 운영을 다음 달 1일부터 중단합니다. 의령군이 겨울철 갈수기 안정적인 수질 관리를 위해 올해 말까지 소규모 마을 하수 처리 시설을 점검합니다. 함양군이 내년 1월 7일부터 이틀 동안 서하면 곶감 경매장에서 제1회 함양 곶감 축제를 개최합니다. 경남경찰이 연말연시 특별 형사활동으로 지난 2주 동안 230여 명을 붙잡아 23명을 구속했습니다. 검거 유형별로는 강절도가 178명으로 가장 많았고 주치폭력 21명, 데이트폭력 13명, 동네조폭 11명 순이었습니다. 경찰은 내년 1월 말까지를 연말연시 특별 형사활동 기간으로 정해 야간 근무 형사 인력을 50% 늘렸습니다. 현재 확산 중인 H5N6형 조류 인플루엔자와 다른 유형의 저병원성 AI 바이러스가 사천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발견됐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최근 사천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인체 감염이나 가금류 전염성에 영향이 적은 저병원성 H7N7형 바이러스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양산과 고성에서 가금류 매몰 처리를 마무리했으며 이후 추가 의심 신고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